그러면 우리 김승호 회장님 책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의 속성.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 투표권도 역사가 그리 오래되진 못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미국의 경우 1920년이고 한국은 1948년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엔 2015년에 이르러서야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다. 동등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얻기 위해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에서 당신에게 투자할 권리를 제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국가에서 투자를 할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주거나 1인당 주식거래 횟수를 제한한다고 상상해보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고 평생 5번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투자 제한을 한다면 아마 투표권 권리 쟁취보다 더 극렬한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부자들끼리 부를 독점하고 계층 이동을 막는 악법이라면 국가 정부를 바꿀 정도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포기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특히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권리 포기를 요구한다. 한 인간에게 투자의 권리를 막는 것은 평생 노동자로 살라는 뜻과 동일하다. 본인이 투자를 잘하지 못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 투자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투자 주체인 본인 당사자에게 있다. 욕심, 부족한 공부, 성급함, 조급함, 자본력 등이 실패의 첫째 이유다. 이를 사기, 세력, 작전, 불운, 시장, 정부 등의 핑계를 대고 다시는 이런 구렁텅이에 발길을 놓지 않는다면 스스로 투자권을 포기하고 만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죽기 전까지 노동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믿는 기본 권리가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특성은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 인권으로서의 자연원성 등으로 법률은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기본권으로서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보장, 참정권, 재판에 관한 권리,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및 본리 증진의 권리, 환경권, 양성, 평등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연합도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권, 자결권,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적법 절차의 자유 등 9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지켜줄 수 있는 투자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해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자체를 막는 권리는 사실 거의 없다. 유일하게 그것을 막는 것은 본인들이다. 투자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다. 투자를 통해 스스로에게 인간의 모든 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잘못 공부했거나 잘못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고한다. 투자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그리고 평생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노동으로 끝나는 것보다 아쉬운 것은 없다. 물론 노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방법도 있으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만큼 잔인한 삶도 없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투자권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번 내용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그 코인 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아주 그런 말씀이셨어요. 예. 다시 한번 여기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 있죠. 저희 애들한테도 제가 돈을 뭐 투자랍시고 해가지고 별로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당당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재작년에는 선물까지 손대가지고 왕창 손해를 봐가지고 진짜 빚만 남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애들한테 이제 좀 돈을 빌려 썼거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위축됐었어요. 너무나 자존감이 제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떡하다 이 자식들한테까지 손을 벌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내가 도대체 이거 뭐라고 산 거지, 왜 이런 거지, 막 진짜 돈이 그렇게 나가는 거를 제가 제 스스로도 이렇게 알면서도 그거를 억제하지 못한 부분은 내가 이게 망조가 들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선물에 손을 대서 처음에 제가 3,000달러를 가지고 20,000달러를 딴 거예요. 5일 만에. 야, 진짜 제가 그때 이거 금방 집 한 채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그렇게 망조가 들어가지고 하여튼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기회였나 봅니다. 그거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평생 노동자로 고생만 하다가 살지 않도록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또 몇 번이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며칠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흥미로운 인터뷰를 한 편을 보았다. 상대는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이며 테슬라 투자로 성공한 경영자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 인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정 회사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애초에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해 설명을 하고 있었다. 사실 5분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대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성을 기반으로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유명인이 그동안의 경력과 행동으로 특정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이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분석이나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다. 그의 권위나 판단을 믿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섬뜩했다. 나는 경험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면서 점점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전에 다녀와서 그 길이 바뀌었거나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길보다 빠른 길이 생겼거나 아주 다른 길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근처만 가보고서 그 동네를 다 아는 척하거나 혹은 그 나라를 다 아는 척하는 것은 다른 이의 인생과 시간을 버리게 만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가보지 않은 곳을 설명하거나 거짓으로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단지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거나 멋진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나에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묻는다. 내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작가라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유로, 사업가라는 이유로 길을 묻는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물으며 간절히 답을 원한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나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투자를 하는 미숙하기에 내가 갖고 싶은 회사나 사업거리를 찾아 그 회사와 동업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분, 주식을 살 뿐이지 결코 유능한 투자자가 아니다. 이런 나에게 특정 주식이나 시세를 판단해 달라는 질문은 옳지 않다. 어쩌면 사업에는 남들보다 노하우가 조금 많을지 몰라도 그것이 새 사업을 일으키거나 현재 사업을 더 능숙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제갈공명의 비단주머니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설령 내가 아는 길을 물었다 해도 그들이 그곳을 갈 수 있게 하려면 왜 그곳에 가려 하는지, 걸음은 얼마나 빠른지, 식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본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답이 될 수 있다. 목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를 정각제 형태로 다듬는 일이다. 정각제란 목재의 육면이 완벽한 평면을 이루게 잘라놓은 나무를 말한다. 보통 한쪽을 수압 대패를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고 이 평면을 기준으로 반대면을 자동 대패로 다듬고 이를 따라 테이블소로 옆면을 90도로 자르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면이 기울거나 수평이 되지 못하면 결국 목재는 정각제가 되지 못하고 가구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도 이음새가 벌어지거나 휘어지게 된다. 결국 어설픈 가구가 되거나 심지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길을 묻고 답을 한다는 것은 정각제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 바닥이 반듯해야 윗면을 반듯하게 만들 수 있듯 물음이 정확해야 답도 정확하다. 물음이 정확하려면 가려는 장소가 명확해야 하고 일행이 있는지 식량이나 짐은 얼마나 되는지 도보인지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그나마 답이 나온다. 그래서 투자나 성공의 기법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인생의 세세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과 비결을 말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다. 함부로 이곳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렇게 투자하라. 성공의 비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 조심스러운 이유를 길게 적어봤다. 난 오늘 기회라도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 난 오늘 언제라도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낙오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대학을 졸업 못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하면 역시 낙오자가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앞이 안 보일 때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0이 넘고 40이 되었다. 이제 실패를 인정하라는 세상의 압박에 스스로 굴복해 들어갈 무렵에 나는 사업에서 일어났다.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매일 오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에 단 하지 않는 것뿐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20대나 30대는 물론이고 40대나 50대도 수없이 많았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한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당시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운명을 바꿀 기회는 매일 매시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고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바꿀 방법도 없다. 마음의 변화는 그 인간의 변화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위한 첫 방향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핑계를 찾을 것인가의 차이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 인생을 바꿀 기회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의 질문.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의 질문. 제가 몇 개나 해당이 될까요?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우리 김승호 회장님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말하는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다음 질문을 보고 답을 적어보기 바란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Yes. 나는 정확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Yes.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Yes.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요. 나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해서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아직 아니고요. 나는 투자로 노동해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벌 수 있다고 믿는데 아직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투자로 노동해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냐? 이건 아직 아니죠. 여기 세모네요. 세모.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Yes.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겠다. Yes.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예, 하고 있죠.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아직 없습니다. 네. 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모릅니다.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네, 없습니다.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린 적이나 도난 당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80점 못 맞히겠는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제가 있던 집을 다 팔았어요.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무사고. 무사고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정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소한 접촉사고는 있었어요. 네,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정기 저출이 없다.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횟수가 한 차례 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치료를 먹는 약이 이것도 아니고요. 네.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를 넘지 않는다. 네.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 산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네, 이것도. 네. 자신이나 부양 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네, 없습니다.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2차례, 배가 터지게 먹은 적은 배가 터지게 먹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네. 아주 배불러 헐떡대는 걸 되게 싫어하죠. 하여튼 계약서나 영수증은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이거지 못하겠습니다.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네,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고.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고 대답했다. 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혹은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 본 것이다. 질문은 개인의 생활환경, 가족 버릇, 습관, 습성, 태도, 건강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의 정도 등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이나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총 30개 중에 20%면 6개가 넘으면 불합격입니다. 6개가 현장이가 넘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좀 걸려요. 왜요? 아니 프린터 이거 되나? 저쪽 방에. 예. 뭘로 해? 거기 프린트 누르시면 돼요.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적 습관과 지식 혹은 생활 태도. PC를 뭘 써야 돼? 그건 안 됐는데. 응? 그건 안 되는데 연결되는 건 안 되고 있는 거 복사하는 건 되시고. 집에 가서 하셔. 오늘 사무실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오라고 내가 일을 못 봤어. 반대로 상당 부분에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면 이 책 돈의 속성 구석구석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태도의 습관을 고치기를 권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얼른 읽고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데이 세미나 너무 좋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시간 내셔가지고 꼭 저희 사슬매니아 원데이 세미나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요. 네, 평일 오후 2시에도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엑스피어 코인을 통해서 반드시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